그 이영석 박사님이 그 대북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로 하면서 이제 뭐 질문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뭐 이제까지 한 질문을 대답하려고 해도 한 1시간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충했었으면 이영석 박사님이 이 발표가 좀 상당히 좀 의미가 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점만, 아쉬웠던 점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정말 이 김정일 정권의 내구성을 이 그래프로 그리는 것을 처음 봤는데, 이건 아무래도 북한 노동당 조직 지도부나 북한 국가보위부에서 이거 아마 그래프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겠나, 어떻게 하면 더 체계를 좀 발전시키겠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5가지로 분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국가 정체성 문제인데, 발표자께서는 권력 세습이 북한 정치 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여기에 북한 체제가 소련에서 수입된 정치 체제의 숙청의 역사를 쭉 지내오다가 자기 1인 지배 체제가 들어서고 하니까 이제 세습 체제로 자신을 가지고 들어선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경제 체제는 역시 처음에는 40년도, 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역시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과 마찬가지인 그런 계획 경제를 하다가 이제 66년부터 이제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넣어서 80년대 들어와서 그 삼경제라고 할 수 있는 수령 경제, 굉장히 몫이 큽니다. 김정일하고 그 특권층을 벽에 살리는 그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큰데, 이 삼경제 그리고 사경제라고 할 수 있는 시장경제, 지금 화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데 뭐 시민경제라고도 할 수 있고 시장경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을 좀 더 덧붙였으면 좋은 논문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왜 경제가 저렇게 붕괴됐느냐는 분석에서도 그 계획경제 체제에서의 그 어떤 그 비효율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여기에 이제 김부자 우상화를 위한 거대한 투자, 그리고 군사부문에 대한 투자를 말씀하셨고, 아프리카 및 비동맹 외교에 대한 거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북한 경제의 붕괴를 오늘 이끌어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체제의 내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내구성에 어떤 그 지배력에 뭐 크게 보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분류를 한다면 뭐 김부자 신격화나 외부 정보의 차단이나 왜곡, 그다음에 선전선동의 강화, 정치범 수용소를 통한 공포정치 조성, 이런 것들이 김정일이 지배력을 있게 하는, 그 내구성을 강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제 대북정책의 수단인데,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이제 경제지원 과정에서 외부 정보를 접속해서 이제 반김정일 정서를 보조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감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대한 북한 주민들이 그 어떤 그 적개심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키겠느냐. 그러니까 동수도 통일은 저는 뭐 세미나, 우리 연구소에서 한 세미나에서도 분명히 들었습니다만, 자석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무슨 체제 변화나 급변 사태가 있을 때 북한 주민들이 중국 쪽으로 가지 않고 한국 쪽으로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석 효과를 하려면 분명하게 북한 사람들한테 남아있는 어떤 반남한 적개심 같은 것을 완화시키는 그런 자석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좀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한다면, 제 토론자로서의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분명히 기싸움이 있었습니다. 기싸움이 있었고, 북한 정권이 지난 10년 정권에서 단물을 많이 빨아먹었는데, 그게 습관됐던 정권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이제 상당히 당혹을 했고, 여기서 기싸움에서 밀리면 5년 내내 아니면 10년까지 이제 끌려다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상당히 기싸움을 했던 측면이 강했고, 후반기 들어와서는 역시 김정일이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올해 들어와서도 이제 그것이 대외적으로 대남적으로 불출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최고 지도부가 위험에 빠지니까 북한 지도부가 굉장히 그 경직돼서 대정책이나 대남 정책도 경직된 것이 아니었나 이런 평가를 꼭 좀 했었으면 좋겠고요. 올해 평가하고 이제 내년도 전망에 대한 것을 이제 주관하신 분이 잠깐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제 생각을 좀 간단히 여기다 좀 개진을 하군요. 김정일이가 올해 하반기에 들어와서 분명히 완화적인 정책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큰 범위에서는 그것이 이제 연장돼 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으로 보면 2012년까지 그 강성대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지도자 건강도 좋지 않고 국외 문제도 던져놨는데 별로 내외부적인 반향도 좋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도 잘 굴러가지 않는 데다가 외교적으로는 유엔 제재에 시달리고 있고 또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원조가 거의 중단된 상황이고 북중 관계도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대표단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끌리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대외적으로 또 대남적으로 그 어떤 신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보다는 자기네 강성대국 건설에 필요한 유리한 대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역시 김정일이 건강상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건강상태가 나빠지면 남북관계는 또 악화기를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경제관계가 또 북한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또 남북관계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역시 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북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북관계가 크게 흔들리면 남북관계 역시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아도 질문 받으신 분들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